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방금 전에 또 불발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황수연 기자가 먼저 소개합니다. 네, 두 차례 무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오늘도 불발됐습니다. 원래 잠시 뒤인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 관계자들은 이렇게 아침부터 구치소를 분주하게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결국 법적 출석은 무산됐는데요. 오늘까지 포함하면 벌써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의 법정 만남이 3번이나 무산된 셈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결국 직접 증언을 들을 기회는 영영 사라진 셈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검찰 출석을 할 당시에 분명히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당시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들으셨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강제 대면조차 방금 전에 또 무산이 됐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이 계속 계시고요. 나머지 전문가 세 분과 함께 계속해서 주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또 못 만났어요. 어느 정도 근데 예상은 좀 됐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유독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의 그 만남 자체만 계속 지금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은 그 월요일 날 이제 그 대면을 하기로 했었는데 예. 사실 그날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발가락이 다쳤다고 그래서 재판정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로 사실은 재판부가 다시 이제 뭐 재판 날짜를 잡는다는 뭐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용 그 부회장 재판에 이제 증인을 출석한 것인데 그렇죠. 사실 이제 법원이 지금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이제 제 뇌물죄에 관련해서 뭔가 이재용 부회장하고 대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껄끄러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자체를 또 어떤 논란의 어떤 요소로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혐의에도 상당히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보면 이 재판정에 나와서 일단 이재용 부회장도 다 지금 재판에 증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략과 비슷하게 박 전 대통령도 일단 대면 자체를 일단 회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실제로 저희 지금 서울구치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화면 함께 보시면 특검 관계자가 오전부터 구치소에 굉장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일단 그 영장 집행 과정은 이루어진 거죠? 예, 영장 집행이라는 거는 통상 구속 영장 집행하고 같습니다. 영장을 보여주면서 이 판사가 내준 영장이기 때문에 일로 인치를 해가지고 따라오는 게 일반적인데 일반적인 뭐 국민들이야 뭐 당연히 영장이 보면 당연히 따라가고 인치가 되는 게 보통 모습인데 지난번에도 구인영장 집행이 좀 실패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장의 어떤 집행 과정이라든지 이거를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어떤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영장이 왔는데 안 간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또 전직 대통령이고 하다 보니까 건강상 이유로 또 구금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영장을 제시하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니까 아마 손으로 강제로 끌고 오는 방식의 어떤 집행은 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박주민 의원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하지만 특검은 또 미리 대비를 해서 구인장까지 미리 발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이라도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네. 좀 했었잖아요. 특검에서 정말 강하게 한다 그러면 그 구치소 그 안에 방에 들어가서 이 손을 끼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또 하다가 보면 또 특검이 또 여론이라든지 그렇게 좀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뭐 인권 부분도 그렇죠. 좀 그 부분도 중시한 문제되고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아마 고민과 고민 끝에 왜냐하면 미리 영장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 그래서 강하게 나갈 거라고 좀 보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다 보니까 영장 집행은 뭐 실패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뭐 실제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어제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봤듯이 법정 출석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저희가 뭐 근데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 좀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예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사유를 들어서 나오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건강상 이유를 댔는데
건강상 이유를 아마 이해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장조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내성 발톱이니 뭐니 뭐 인대가 잘못됐니 이렇게 하면서 출석을 안 했을 때 구치소 측에서 어떤 건강 상태인지를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랬죠. 받고 난 다음에 이거는 못 나올 사유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오라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결국 저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구차한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 어찌 보면 그냥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냥 내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내 재판에 불리하다라고 이유를 대면 그건 어느 정도 뭐 참작할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상 이유를 대는 것은 제가 볼 땐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방금 전에도 구인영장 말씀하셨지만 구인영장에 불응한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뭐 그런 조항이나 규정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돌아서 얘기를 하면 아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위에선 존재가 아니라면 나가는 게 응당 맞죠. 그걸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탄핵 사유로 들었던 것처럼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하는 얘기를 똑같이 들어야 할 판에 됐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너무 뭐 인권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켜주는 모습은 지켜주고 나와서 이거는 나와 불리한 것이니까 내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안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최소한의 전직 대통령의 품위를 지켜서 나왔으면 좋겠다. 박사원 소장님. 네. 이게 피한다고 될 일이냐라는 여론, 그냥 상식적인 여론 수준의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서요. 피해서는 안 되죠. 쭉 설명을 하셨지만.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토론을 한 적이 있지만 이른바 세계의 재판 또 정치적 성격이 있는 재판입니다. 그다음에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이 장면에서 당당하게 좀 임하면서 큰 차원에서 좀 풀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재소자들의 법정 다툼에서 아주 그 미시적인 그 법정 전략 문제를 가지고 그 속에서 매몰돼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구차스럽게 좀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그 핵심이 이재용 뇌물건이고 이재용 회장에게 정유라의 뭐 말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재판을 좀 신속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당당하게 임하면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한마디로 좀 구차스럽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 이대로라면 저희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의 법정 조언은 영영 못 본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어떤 그 심성을 보면 사실 한 번 싫어하는 사람, 한 번 또 안 하겠다는 거 이거는 좀처럼 꺾질 않는 걸 이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의 뭐 고집일 수도 있고 본인의 뭐 소신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한 번 안 한다는 것 자체는 뭐 그동안 사실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는 또 아마 이번 재판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안이고 또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지금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증언을 거부하고 있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두 사람의 어떤 만남 자체가 자칫 재판에 어떤 본인한테 불리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이제 한번 본인이 이제 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도 이런 방침은 꾸준히 지켜나갈 게 아닌가. 아마 옆에 변호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한번 안 만나겠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끝까지 안 만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막에 뭐 이재용 부회장 피하기 성공 아니냐라는 물음표도 있는데 의미심장하네요. 박준 변호사님. 네. 이재용 부회장은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현재로선. 근데 박 전 대통령 재판이 TV 생중계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을 공개하고 하지 않는 거는 대법원 규칙에 지금 정해져 있어요.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재판장이 허가하면 공개할 수 있는 걸로 방해는 안 되는 걸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내일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법원 규칙을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데 특히 지난달에 전국에 있는 판사들 대상으로 생중계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68%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일 대법관 회의를 하면서 대법관들이 아마 바꿀 가능성이 높고 근데 헌법이나 법원 조직법 보면 공개가 원칙이거든요. 공개가 원칙인데 그 하위 법령인 규칙을 통해서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지금 해놨어요. 법제 체계하고도 좀 안 맞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공개를 하고 중개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일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다. 바뀐다 그러면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반대로는
박준 변호사님. 네. 마녀 사냥 아니냐. 인기 영합해서 박 전 대통령 몰아서는 TV 속에서 그것만 보이니까 뭐 그래서 생중계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또 있죠. 있어요. 그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특히 이제 또 여론 재판 같이 돼버릴 수가 있고요. 변호인도 막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껏 재판을 뭐 방영하거나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막 대법관 회의를 하기 전에 설문조사 다 했는 건 아마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입니다.